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우리는 오늘 화요일 아침이지만 미국은 이제 막 이번 주 첫 거래일 월요일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빠질 이유는 사실 없었는데 기관 매도 좀 압박 때문에 코스피 지수 한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뭐 지금 미국 상황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제 하락분만큼은 그대로 만회하면서 오늘 출발한다고 봐도 이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추가 상승도 만만한 지금 이 지수대는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지난주 금리 인하가 마침내 단행이 됐고요. 이 금리 인하는 이미 이제 시장에 선반영이 될 대로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고 싶은 이런 이 차익 실현 욕구를 조금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제 기관 이 매도 물량은 여러 가지로 뭐 해석이 좀 가능하죠. 일단 휴가 가기 전에 매니저분들께서 이제 금통위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고 정책 기대감도 있고 이제 아직까지 이게 좀 그래도 구태의연한 카드는 아니니까 이럴 때 조금 사놓고 휴가 갔다 와서 이제 이번 주에 진짜 금리 인하 나왔으니까 조금 줄여보자. 차익 실현해서 현금 좀 들고 이제 넥스트 스테이지를 준비하자. 뭐 이런 투심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어제 하락분에 뭐 크게 서운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오늘 또 미국이 솔직히 좀 웃기긴 하지만 또 반등을 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새로운 뉴스가 없었다. 새로운 악재가 없었다. 이제 이래서 올랐다는 거네요. 항상 시장은 옳습니다.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무모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미국 시장 상승에는 재료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이제 주택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에 주택 지표 뭐 사실 볼 거 없었죠. 지난해 이제 테이퍼 12월 달에 나오면서 그때를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모기지 금리도 조금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모기지 대출 금리도 오를 거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수요가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일단 오늘 결과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NAHB는 미국 주택건설업 협회죠. 여기서 회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서베이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7개월 내 최고치인 55를 기록해가지고 예상치 54나 전달 53을 여유 있게 상회를 했습니다. 추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경제 지표들은 사실 연초에 한파와 폭설 때문에 팍 내려갔다가 바로 2월, 3월 봄 되면서 갑자기 팍 올라오는 V자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내려갈 때 팍 내려갔다가 조금 꿈틀거리다가 이제 이번에 팍 올라온 U자형의 회복세를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요 구간에 있을 때 왜 다른 애들은 다 V자인데 뭐 고용이고 제조고 뭐 소비 심리고 다 V자인데 왜 얘만 여기서 V자가 안 나오나라고 좀 초조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어쨌든 U자형이 나와가지고 앞과 끝은 똑같았다는 거죠. 뭐 그냥 뭐 중간에 헤매긴 했지만 V나 U나 뭐 그래서 7개월 전 회복 정도까지는 시사를 해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NAHB 협회장 성명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고용 동향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 그리고 여기에 발맞추어서 주택 건설 업계도 수요를 반영하는 신규 건축 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근데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두 가지 있으니 바로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여전히 조금 까다롭다는 점, 그 다음에 숙련된 인력하고 마감재 같은 게 좀 부족한 거, 이거는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숙제다라고 설명을 했죠. 미국의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서프라임 때 팍 내려갔다가 진짜 뭐 루트형이든 뭐든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 주택 경기는 계속해서 이 차압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지금 그냥 남아도는 주택도 해결 못하는데 새로 집을 왜 짓냐 해가지고 이제 주택건설업종의 이제 숙련공들이 뭐 은퇴를 하거나 시장에서 많이 이탈을 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이 건설업계에서 뭐 신규 신입사원 채용 이런 걸 이제 많이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수요가 팍 늘어났는데 그거를 또 커버해줄 인력이 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미국의 경우입니다. 요거는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죠. 유가가 이게 높아야 좋은 건가요? 낮아야 좋은 건가요? 이 과유불급의 논리로 유가가 너무 낮으면 사실 수요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반영한다고 하고 너무 높으면 또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 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역시 부담스럽죠. 그런데 이제 유가가 최근 들어서 뭐 맥을 못 추고 있는 거는 사실 상품 시장이나 주식 시장은 원래 같이 가는 위험 자산 클래스인데
주식시장은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왔는데 상품시장은 여전히 좀 헤매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볼 수 있는데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상품 거래에 대해서만큼은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장난을 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 상품 거래 스캔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죠. 그래서 월가 트레이더들은 아니 상품도 이 유가나 무슨 금이나 옥수수나 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어쨌든 투자 대상인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느냐는 거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야 이거는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이런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은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상품 트레이딩이 많이 좀 위축이 됐었죠. 이제 거기에 따른 것도 물론 있는데 일단 마켓워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반영하는 것 같다. 지금 유가 수준이 심지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라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미동도 없는 이거는 솔직히 저를 비롯한 많은 애널리스트들 좀 당황시켰다. 지난주에 이라크 공중전 허가 이 소식 떴을 때 유가가 제일 먼저 튀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했죠. 중동이 이제 대표적인 산유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가가 오히려 그 뒤로 떨어졌어요. 참 요즘은 어떤 경제 이론도 뭐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거나 아니면 사회 나와서 배웠던 공부했던 이런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이상한 좀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비정상의 정상화는 언젠가는 올 거기 때문에 일단 유가 하락에 대해서 이런 지적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원론에 입각해서 외신이 나와 있는 걸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증시 상승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관련 새로운 악재가 없었다고 올랐다는 게 조금 좀 그렇다고는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무슨 저기 뭐 아주 구석에서 가져온 외신이 아니라 월가 트레이더들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도 그렇고 이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데이비스 당맨은 그야말로 뭐 큰 의미 영혼 없는 랠리였다. 잭슨홀이야 바보야. 이거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제 이거를 갖다 얘기한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잭슨홀 랠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그동안 연준이 풀어놓은 신용자산이든 유동성이든 이제 이런 게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만 내달려 왔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본능적으로 유동성의 냄새를 맡고 이제 반응을 보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그럼 기대감이 선반영됐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오늘 그냥 하루치 상승분의 핑계라고 봐야 될까요? 조금 이것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대승적으로 볼까요? 연준은 앞에서 보신 대로 계속 우상향으로만 내달렸던 시중의 유동성 확대를 언젠가는 이제 거둬들이겠죠. 골드만삭스에서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역사라는 게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느냐. 지난번에 한번 이거 보셨던 그래프일 텐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일단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은 기준금리를 4%까지 올려놓고 그 뒤로 최소 3년 이상은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이 시점에 이제 시작 단계는 오히려 이때를 생각하면은 아직도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이제 예상은 금리 인상이 내년 3분기에 나올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7, 8, 9월 중에 이제 나온다고 보는데 다른 월가 하우스들보다는 조금 늦죠. 다른 데는 한 6월 뭐 중반 아니면은 2분기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그것도 이제 뭐 계속 뭐 왔다 갔다 이제 뭐 체인지업을 하다고 봤을 때 그 금리 인상 이전까지도 S&P 500 지수가 6%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의 어떤 로드맵을 발표하고 나서 금리를 올리겠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최소 이제 몇 달 전에요. 근데 그런 뉴스를 보고 시중 금리가 조금 올라가고 미 국채 금리가 튀어 올라가더라도 S&P 500 지수는 보시다시피 마지막 축제를 즐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에 폭동이 일어났죠.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이제 흑인 어떤 소년에 대해서 경찰관이 과잉 진압으로 이제 이 소년이 사망을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인종 차별 뭐 이런 걸로 이제 불이 붙으면서 뭐 거의 계엄령 비슷하게 퍼거슨 씨에 이제 그런 조치가 내려졌고 커퓨라 그러죠. 커퓨. 통행 금지까지 발효가 됐었습니다. 이 커퓨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뭐 우리 뭐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 통행 금지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도 미국 애들은 내가 커퓨가 있는 여자야 뭐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다가요 미주리주에서 조금 평화적인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진압군 이제 군사를 투입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은 몰랐다는 지금 입장이고요.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흑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흑인 폭동이 미국에서 한두 번 있었던 일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이제 피부에 와닿는 가장 최근의 흑인 폭동은 LA 폭동 때였었잖아요. 미국은 또 총기 소지가 허가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폭동이 잘못하면 좀 유혈 사태로 크게 번질 여지가 사실 있거든요. 당시에도 물론 진압군이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공권력으로 어쨌든 해산을 시키긴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이제 초기부터 이런 군사 대응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을 향해서 우리를 좀 봐달라 이건데요.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상점에 가서 약탈을 하고 막 무고한 사람을 때리고 막 이제 지나가는 베개는 괜히 공격하고 이런 거는 이제 대단히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이것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들도 이제 많이 다치고 뭐 착한 애들도 물론 있고 이제 여기 선동된 애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심기가 편치 않은 게 대통령님 우리 흑인들이 또 탄압을 당했습니다. 우리 이 퍼거슨에 와가지고 이 사태를 좀 보고서 판단을 해주세요.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자꾸 지금 원하고 있다네요. 여기 이제 이 미주리주에서도 이번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 나가는 이제 후보들이 있을 거고 민주당 후보들도 있고 이럴 텐데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백악관에서는 우리는 이 진압 병력을 투입 사실을 몰랐다. 주 정부에서 알아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는 거죠. 좋지도 않은 소식 뭐 그만 보죠 뭐. 그다음에 아이폰 6가 이제 공개를 시판을 한 달도 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루머는 좀 많이 있죠. 스크린 사이즈가 뭐 갤럭시처럼 갑자기 이제 커질 것이다. 이제 대세는 스크린 커지는 이제 이거다. 전자제품이 작게 아주 가볍게만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상식은 뒤집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애플이 아이폰 6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할 것이냐. 요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중국 공장에서 유출된 이제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4.5인치, 5.5인치 이제 스크린을 이제 두 개의 버전으로 이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사용 시간이 짧다는 게 또 애플의 이 전형적인 약점 중에 하나였었고 이 배터리를 그리고 교체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아이폰 시리즈는 다 이게 실드 돼 있잖아요. 밀봉돼 있어서 우리나라 갤럭시나 아니면은 뭐 옵티머스 G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바꿔서 끼고 다시 충전하고 뭐 이게 가능한데 애플은 그게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교체는 물론 이번에도 안 되고요. 그냥 대용량 배터리를 쓸 것이다. 그게 이제 이 화면이 커지는 거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루머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그야말로 루머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제도권 애널리스트가 처음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나왔다는 거죠. RBC 캐피탈 전기전자업종 애널리스트 아미트 다리안이 아이폰 6가 예상 밖의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대박 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제조 라인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체크해 봤을 때 4.7인치, 5.5인치 두 가지 이제 사양을 가진 아이폰 6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초기에 이제 7천에서 한 8천만 대가량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거는 지난 아이폰 5S 때 5천에서 6천만 대보다 36% 확대된 공급 물량으로 이럴 경우에 하반기 만약에 아이폰 6가 저 8천만 대 다 안 팔리고요. 6,500만 대만 팔린다고 하반기에 가정을 했을 때 애플의 주당 순이익은 10%가량 상승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빨리빨리 단신 보고 이제 마칠게요.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소식은 이제 미국의 M&A죠. 월요일은 M&A 데이다. 사실은 이제 주말 동안에 언론하고 이제 이 금융사들이 쉴 때 자기들끼리 막 열심히 주말 동안에 저녁에 어디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협상하고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계장과 함께 짠하고 발표하는 이런 추세인데요. 오늘 이제 인수합병 소식은 달러 제네랄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달러 제네랄이 이게 얼마죠? 하나, 둘, 97억 달러의 패밀리 달러를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패밀리 달러는 지난번에 한번 러브콜을 받았었거든요. 그때 달러트리에선 89억 5천만 달러 제시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가격에 우리가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다음 자막에 그럼 이 달러 제네랄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요. 일본 가보시면 1000엔샵 이런 거 있잖아요. 100엔샵 이런 거 모든 물건 다 1,000원. 그렇게 이제 1달러짜리
스토어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게 이름도 달러 제네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온라인으로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싼 이제 이 할인가를 자랑하는 이런 유통기업으로 부상을 했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달러 제네랄이고요. 그 다음에 패밀리 달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모든 상품 1달러 샵, 이제 요걸로 오프라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역시 진화를 했는데 요것도 역시 인기가 좋아요. 요거 보고 있으면 막 진짜 막 다 사고 싶다는 뭐 사람들도 있고, 막 이제 거의 전 품목을 이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제 패밀리 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두 번째 러브콜을 받고 나서 장중에 4.93%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M&A 소식 나올 때 피인수 대상 기업은 당연히 오르지만 인수를 제한한 기업은 항상 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달러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1.63%가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저런 이제 달러 시리즈 있죠. 달러 트리, 달러 제네럴, 패밀리 달러 이런 저가 할인점이 이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진짜 대형화가 되려나 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여기 반영된 거고요. 지난 5년 동안의 차트 보시면은요. 금융위기 직후 이제 2009년도에 이제 이게 생겨났거든요. 거의 뭐 3더블이 났죠, 지금 주가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이제 이런 생필품하고 저가 할인점은 원래 더 관심을 많이 받고 매출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과연 이런 1,000원샵, 만원샵 뭐 이런 게 생길까? 이미 온라인에서는 뭐 싸다군가 뭔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유통에 있어서도 계속 지금 미국은 저가 할인점 위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수를 제한한 인수 주체 기업조차도 오늘은 11% 올랐다네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실까요? 이번 주 첫 거래일 마감 지수인데요. 66.40 기록해서 외국인들도 약간의 좀 피로감을 느끼긴 하고 이제 배가 좀 부르죠. 한국 주식을 그동안 많이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제 어제 차익 실현해서 지난 최경환 랠리, 초이노믹스 랠리,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인하 랠리 이런 거를 어제 좀 수익 실현했으니까 이제 기관이 좀 물량을 받아가지고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걸로 오늘 이제 반등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